예, 다음 문제 주택법 보도록 하시죠. 요약집 체계 222쪽입니다. 주택법 1구 문제고, 처음에는 그 용어들이 복잡해서 어려워 보이지만, 몇 번 용어만 익숙해지고 나면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건 아니죠. 보시면 1장 총론, 1장 1절, 주택법 적용,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라고 합니다. 동그라미 1번 원칙, 한 번에 단독주택 경우 30호 이상, 공동주택 경우 20, 30세대 이상, 리모델링 경우 증가하는 세대수 30세대 이상,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만제곱미터 이상 대주동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 승인으로 지역 주택시장의 공급을 통제하겠다는 거고, 재량 행위죠. 승인 날지 안 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사업주체란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동그라미 2번 예외, 단독주택으로 50호 이상 때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경우도 있고, 3번 예외, 공동주택 50세대 이상 때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아래 표요. 예, 이거 소리가 큽니다. 건축법, 건축법이 있죠.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입니다. 건축물 용도 29가지 정해놨죠. 사람들 편히 주무시고 내일 위해서 준비하라고 집이 있죠. 집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독주택, 2번 공동주택, 3번 일종 근린생활시설부터 해서 29번 야영장시설까지 29가지 용도가 있죠. 건축하려면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허가받아 건축을 진행하는 사람을 건축주라고 합니다. 주택법이요. 모든 집에 대해서 주택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죠. 주택법 한 번에 단독주택 몇 채 이상이요? 30채 이상, 공동주택 30채 이상, 집 없던 곳에 30채 이상 지으려면 사업계획 승인. 집 있던 곳에 30채 이상 추가 건설, 리모델링 증가하는 세대수 30세대 이상 또 사업계획 승인. 집 짓기 한 땅 만제곱미터 이상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사업계획 승인 아무나 신청할 수 없고, 정해진 사업주체 7가지만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 번에 30만 큰 거죠. 아무튼 천채는 큰 거고 한 채는 작은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냥 대통령이 30채로 정해놓은 거죠. 30채는 크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역 주택시장의 공급을 통제하겠다. 우리 동네 집 남아 못 지어, 그런 게 사업계획 승인이고요. 다음에 두 번째, 한 곳에 많은 집이 들어서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저것 골고루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주택법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30만 이상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고, 주택법에서 건축 허가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몇 채 미만이요? 30채 미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29채 하고 30채 하고 들어가는 노력이 이게 10의 노력이 들어간다면 290, 30채 지으려면 10, 300이 아니죠. 3000의 노력이 필요하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세요. 아무튼 그런 경우도 자주 있고요. 끊어서 건축 허가로 가는 경우 있는데, 주택법과 건축법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290으로 29채 지을 수 있다면 3000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대시설, 복리시설, 땅도 더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건 요건만 갖추면 허가가 나오는 걸 뻔히 알 수 있지만 승인이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쪽 예외에 50채 이상, 50채 이상 예외가 있죠. 49채를 보시자고요. 49채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4,900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예외에 해당하면 49채를 듣는데 490만 갖고도 집을 지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엄청난 혜택인 거죠. 엄청난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게 있고, 이상이고요. 다음에 제1장 2절 주택 등 용어정의. 첫 번째, 주택의 분류 첫 번째, 단독주택, 공동주택. 대한민국 모든 집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누는 거고, 다음 쪽이요. 224쪽, 굵은 2번. 주택의 분류 두 번째, 대한민국 모든 집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누는 겁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1999년 12월 31일까지 태어난 사람, 2000년 1월 1일 뒤에 태어난 사람으로 구분할 수도 있는 거죠. 대한민국 모든 집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
대한민국 모든 집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고요. 국민주택에 단독주택, 공동주택 있는 거고요. 단독주택에 그러니까 국민주택, 민영주택 있는 거죠. 그냥 구분의 기준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범주가 다른 거고요. 그러니까 다시 앞쪽, 그러니까 223쪽, 그러니까 굵은 1번, 그러니까 주택의 분류 첫 번째, 먼저 그러니까 첫 번째 표요. 건축법과 주택법, 그러니까 둘째 줄, 그러니까 단독주택. 건축법에서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이 그러니까 있지만, 그러니까 주택법은 식구들이 사는 거고요. 30세 이상 지어서 집장사가 집 지어서 집장 파는 걸 얘기하는 거죠. 뭐 공간은 빠지게 됩니다. 뭐 공간요. 뭐 그동안 예를 들었던 뭐 청와대 30세 이상 지어서 팔아먹는 사람 없죠. 뭐 요즘 뭐 유명한 공관병영. 아이고 내 새끼 같아서 내 자식 같아서 내 아들 같아서 썩은 과일을 던지냐고요. 그런 공관병 엄청 많이 뭐 요즘 뉴스에 나오고 있죠. 아무튼 그런 공간을 30세 이상 지어서 파는 경우 없죠. 또 공간은 주택법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이요. 건축법에서는 연, 다, 기가 있죠. 기숙사, 학교, 공장, 뭐 애기들, 그러니까 뭐 일하시는 분들 주무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주택법에서는 식구들 같이 사는 걸 염두에 두니까 기숙사는 그러니까 주택에서 빠지게 되고 그러니까 준주택, 그러니까 준호, 다기노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두 번째 표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집을 구조에 따라서 그러니까 단독주택과 그러니까 공동주택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이요. 뭐 초등학교 애기들, 유치원, 어린이집 애기들도 다 하는 거죠. 자기 집을 그려보아요. 뭐 이렇게 그리는 애도 있고요. 자기 집을 그려보아요. 뭐 이렇게 하는 애도 있습니다. 무슨 주택이요? 단독주택이요. 공동주택인 거죠. 그러니까 건축물 전부와 부속토지. 그러니까 건축물, 그러니까 일부와 부속토지이고 다 그 집 식구들이 쓰지만 여기는 그러니까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 그 집 식구들만 쓰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주차장, 복도, 엘리베이터 옆집과 같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용 부분이 있다, 없다, 구조의 차이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기숙사 빠진다고요. 연다만 있죠. 아파트 연립 다세대, 아파트 5개층 이상, 연다 4개층 이하, 연다 660으로 구분되죠. 연다 5개층 4개층 660입니다. 5개층 4개층 660인 거고요.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224쪽에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주택이라는 세대의 세무자인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뭐 및 또는 뭐 이런 거는 기본인 거, 뭐 이제는 다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및 또는 뭐 처음에는 이런 걸 갖고도 귀찮아하시는 분이 많은데 뭐 이런 건 귀찮아하거나 뭐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및 또는 아이고 뭐 저런 거 갖고 말장난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말장난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우리 시험이 그러니까 1차 또는 2차에 합격하게 된다. 세상에 무슨 걱정이 있어요? 하나만 하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1차 및 2차를 다 해야 되니까 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건축물의 전부와 부속토지, 건축물 일부와 부속토지로 구분되는 거고 그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죠. 2번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3번 뭐 4줄 별 의미 없고요. 그러니까 1번 아파트 주택으로서는 층수 5개층 이상. 2번 연립주택 주택으로서는 한개동 바닥면적 합계 660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 3번 다세주택 주택으로서는 한개동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 연다 5개층 4개층 660이죠. 굵은 2번 그러니까 주택의 분류 두 번째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우선 첫 번째 표예요. 국민주택 무주택 서민이 작은 집 싸게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게 국민주택 제도이죠. 뭐 국민가수, 국민차 그 비슷한 개념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주택, 뭐 대한민국 국민 그러니까 46% 식구 다 톨톨 털어서 집 한 채 없는 분이 46%이죠. 그러니까 무주택 세대 구성원, 그러니까 무주택인 분들이 갈수록 줄어들어요. 집 마련해서 줄어들어요. 커져요. 많아져요. 무주택인 분들이 더 많아지죠. 뭐 서울에 뭐 주택 돌리는 거예요. 집 사는 거예요. 주택 거래에 그러니까 70%요. 그러니까 세 채 이상 가진 사람들이 집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고 있죠. 아무튼 작은 집 싸게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 2010년에 2.7인, 뭐 2015년에 2.6인, 2.5인 뭐 그 정도이죠. 많이 잡아서 3명 사는데 30평이면 그러니까 뭐 식구들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 3명 사는데 30평이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소련말로 뭐라고 하고요? 85제곱미터라고 하는 거죠.
85제곱미터에 공용 부분이 추가됩니다. 25.7평에 공용 부분이 추가되니까 30평에서 33평 언저리가 되는 거죠. 싸게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 그러면 공적 주체가 직접 지으면 되지만 그걸 안 하죠. 그거 했다가는 건설회사가 돈 벌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건설회사에게 공적 자금을 저리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 싸게 파는 조건으로 저리로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런 내용이고, 두 번째 표요.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집을 재원, 집 짓는데 들어가는 돈, 규모, 몇 제곱미터짜리냐에 따라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구분을 하는 거죠. 국민주택이요. 법 정의는 공적 주체가 건설한 85 이하 그것과 공적 자금이 들어간 85 이하인데 실제로는 이거 대한민국 집에 4%도 안 되고요. 다 공적 자금이 들어간 게 대부분이죠. 그래서 누가 지었냐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이거 다 대부분 민간이 지었으니까요. 그래서 국민주택,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다음 쪽 동그라미 1번 국민주택 규모란 주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인주택을 말한다. 이 규정 만들어질 당시 시골에서는 식구들이 많았고, 그래서 어찌고 저찌고 읍면지역 시골에서는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로 한다. 동그라미 2번 국민주택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인주택을 말한다. 1번 국가지방자치단체 토주택공사 지방공사 공적 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으로 85 이하. 2번 국가지방의 재정 주택도시기금 국세에서 이것저것 붙인 돈이고 국가가 운영하는 돈입니다.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 개량되는 주택으로 85 이하. 동그라미 3번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4번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라고 하는 거죠. 다음에요. 시골에서 예외적으로 100 이하가 있는 거였고요. 굵은 3번 공동주택 가운데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아파트 세방치자라고 하는 게 있죠. 복도형 아파트가 있다고 보죠. 복도형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 이제 307호 308호가 있다고 치죠. 현관문 있고요. 다음에요. 문간방 있고, 그 다음에 거실 있고, 안방 있고, 등등이라고 치죠. 그동안 이제 워낙 큰 평수 많이 지어왔습니다. 노부부, 애기들 다 시집장가 보내고, 노부부 살고 계시는데, 관리비만 비싸게 나오고, 공간들 비어있고, 그렇다고요. 그래서 천연총각 들여서 같이 밥 먹으면서 텔레비전 보면서 사는 거야. 그냥 식구 한 명 늘어난 거고, 그게 아니라, 별도의 공간을 끊어주는 거죠. 그래서 현관 따로 내고, 씻고, 아침밥 끓여 먹고 나가야 되죠. 욕실 부엌. 따로 내는 것을 아파트 새빵 치는 것을 뭐라고 하고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동그라미 1번 아파트 자체가 구분소인데 또 끊어서 팔아먹을 수는 없죠. 동그라미 1번 공동주택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해서 구분 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을 말한다. 끊어서 팔아먹을 수는 없다. 1번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 현관이 있어야 별도의 생활이 가능한 거죠. 2번 전용면적 14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되고, 3번 하나의 세대가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문, 경량, 구조의 경계벽을 설치할 것. 이 집 총각 처녀 내보내고요. 시골에 있던 딸님이 와서 같이 살 수 있다고요. 터서 생활할 수 있어야 되죠. 동그라미 4번 전체 호수의 3분의 1. 5번 두째 줄 단지 전체 면적의 3분의 1을 넘지 않을 것. 이게 너무 많아지면, 처음에 계획했던 거하고 달라지죠. 1000세대 아파트라고 그래서 1000세대에 걸맞게 주차장이라든지 관리사무실이라든지 이러저런 부대시설, 공리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다들 꽉 채워서 2000집이 살고 있다. 그러면 요건이 어긋나는 거죠. 3분의 1 이하여야 되고, 새 집을 몇 집에서 들여놓고 있든 간에 이 단지는 애당초 몇 세대 단지라고요? 1000세대 단지인 거죠. 세대수에 따라서 관리사무소 면적, 주차장, 주차면 그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새방을 들이든 말든 이 단지는 1000세대 단지인 거죠. 동그라미 2번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건설과 관련해서 주택건설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세대수는 구분된 공간 세대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 애당초 1000세대 단지는 1000세대 단지이다 라고 하는 거죠. 다음 쪽이요. 226쪽에
4번,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습니다. 전철역 주변에 찌끄만 집 많이 짓자라고 하는 거죠. 뭐 당연히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동안 워낙 큰 평수 많이 지었으니까 전철역 주변에 작은 집 상당히 짓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고요? 도시형이라고 하는 거죠. 도시형에는 뭐가 있고요? 단지형과 원룸형이 있습니다. 단지형 원룸형이 있고, 일반 공동주택과 차이가 있겠죠. 일반 공동주택에는 뭐가 있고요? 연다가 있죠. 아파트 5개층 이상, 연다 4개층 이하입니다. 일반 공동주택이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놀이터 있어야 되죠. 그런데요. 이쪽 찌끄만 집 많이 짓자, 많이 짓는데 집장사들 집장제 어려운 게 뭐냐면 땅값이 비싼 거잖아요. 콘크리트 값은 얼마 안 되고요. 땅값 비싸서 땅 어떻게 땅값 비싼데 그 부담 좀 어떻게 덜어주셔. 그러면 집장사 많이 할 테니까. 그래서요. 뭘 안 만들게 하고요. 놀이터를 안 만들게 한 거죠. 이쪽 단지형이나 원룸형은요. 도시형요. 주차면요. 1세대당 한 면은 들어 있어야죠. 그래서요. 집 짓고 나면, 새 아파트 입주하고 나면 바로 입주하면서부터 주차 전쟁 시작되는 거죠. 한 면을 갖추고 있는데, 반절가까이는 차가 2대인 집들이 있을 때 많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주차는 시작됩니다. 여기는 지금은 규정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7집에 주차면 하나, 여기는 14집에 주차면 하나, 이제 이런 식으로 땅값 부담을 확 줄여준 거죠. 저 땅 없이 그냥 건물만 타닥타닥 지어서 팔아먹을 수 있게 해준 게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근데 이제 너무 완화해주고 너무 엉망진창 짓다 보니까는 이제는 서울에서 공실 45%요. 폭탄이 되고 있는 판이죠. 좋습니다. 먼저 보시면 양보 1번 정의, 문장 있고 표로 올라오도록 하죠.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 국민주택 규모 85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대통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대통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도시에 건설하는 다음 주택을 말한다. 전철역 주변에 찌끄만 집 많이 짓자고요. 전철역 주변에 도시지역에 찌끄만 집 85 이하가 많이 짓자고요. 근데 너무 많이 지으면 빈민가, 슬럼가가 되니까 300세대 미만을 얘기하는 거고요. 1번 원룸형, 우리말로 뭐고요? 단칸방인 거죠. 그야말로 단칸방이에요. 문 열면 끝, 현관문 열면 끝, 그 하나의 공간 단칸방인 거죠. 세대별 전용 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되고,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은 있어야 씻고 아침밥 끓여 먹고 나가죠. 그다음에 욕실,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은 하나의 공간, 원룸, 단칸방으로 트여 있는 공간으로 해야 되고, 30제곱미터 이상이면 문 한 짝 더 달 수 있다. 지하층에 사람 살게 하지 마라는 거죠. 습기, 햇볕도 못 받고 안 됩니다. 지금 보시면 도시형 생활주택 자체가 얼마 이하인데요? 85 이하인데, 그 중에 또 이 원룸형은 얼마 이하래요? 50 이하래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주택이 아닌 것이고, 그 다음에 건축인의 심의를 받으면 5층까지 할 수 있다. 단지형에는 아파트 없고 연립과 다세대만 되는데, 연립 몇 개 한 층 더 붙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단지형만 한 층을 더 붙일 수 있고, 원룸형은 얼마 이하로 하고요. 면적이 50 이하다라고 하는 거죠. 단지형 85제곱미터 30평짜리, 30평짜리 집에요. 애기들 같이 살 수 있죠. 애기들 같이 사는데 놀이터도 없이 콘크리트에서 너는 까나애기, 너는 앞으로 18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콘크리트에서만 살아라. 흙도 밟지도 말고 어떻게 살아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는 놀이터가 없으니까 아파트가 안 되는 겁니다. 그냥 한 예로요. 여기는 그냥 천연충각 혼자 사는 거죠. 5층, 10층, 20층, 아무 지장 없습니다. 50층 얼마나 좋아요. 천연충각 많이 살면 서로 부딪히고 우주플리스 어찌고 저찌고 썸띵도 많이 생기고 좋은 일인 거죠. 높이 지어도 아무 지장 없습니다. 단지형만 한 층을 더 얹어줄 수가 있다. 원룸형은 얼마로 하고요? 50 이하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위표요.
그러니까 표의 첫째 줄, 연다, 5계층, 4계층 660이고, 그러니까 둘째 줄, 단지형은 85 이하이고, 아파트 안 되고, 5계층까지 할 수 있다. 셋째 줄, 원룸형은 50 이하이고, 30이면 문 한 짝 더 달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고요. 다음에, 그래서, 제일 표의 넷째 줄, 도시형 자체가 85 이하니까 85 초과 주택은 도시형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아파트는 단지형에는 없고 원룸형만 있는데 원룸형 자체가 50 이하니까 50 초과 아파트는 도시형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제일 아래 두 줄이요. 도시형 생활주택에 단지형 아파트는 없고 원룸형은 5층까지 할 수 없다. 원룸형 연립과 다세대는 4계층 이하인 거죠. 양괄호 2번 복합건축 여부. 동그라미 1번 하나의 건축물에는 이것저것 섞어짓지 마라. 동그라미 1, 2번 묶으시고 동그라미 1번에 대한 예외가 동그라미 2번이고 동그라미 3번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과 원룸형 섞어짓지 마라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7번 보시죠. 어디에 집을 짓는다고 치죠. 집을 짓는데요. 일반 주택 70, 단지형 70, 그 다음에 원룸형 70에서요. 210채를 짓는다고 치죠. 일반형은 1세대 1면이니까 주차면 얼마요? 70개 있어야 되죠. 7집에 한 면이니까 얼마요? 14집에 한 면이니까, 14집에 한 면이니까 5이면 되죠. 주차면 얼마요? 85. 210집이 살고 있는데 주차면이 85라고요. 맨날 싸움 생기겠죠. 그래서 섞어짓지 마라는 겁니다. 단지형과 원룸형이요. 단지형 70, 원룸형 70, 140집이 살고 있다고요. 주차면 여기는 10, 그 다음에 여기는 5. 요 앞에 주차면 15. 매일 싸움 생기죠. 140집 사는데 주차면 15개요. 그래서 섞어짓지 말라고요. 주차장을 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집에 와서 주차할 때 주차면을 깔고 주차하는 것, 그런 기술이 발달되기 전에는 섞어지지 말라고요. 싸움 생긴다고요. 동그라미 1번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동그라미 2번 다음 경우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축할 수 있다. 1번 원룸형 주택과 85 초과하는 주택 한 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원룸주택을 건축하는 자가 주택 꼭대기층에 거주하면서 주택을 임대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아래에 작은 집 싹 깔고요. 꼭대기층 집주인 한 채. 그건 당연히 가능한 거죠. 2번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과 외유주택, 대표적으로 85 초과면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거죠. 함께 건축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2번은 뭐냐면 전철역 바로 앞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는 땅값이 비싸죠. 주차면을 확보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동그라미 2번에 작은 2번은 여기가 전철역 주변이라고요. 준주거, 그 다음에 아니면 상업지역입니다. 그러면 깔고요. 아래에 편의점 몇 개 있겠죠. 그래서 원룸형 깔고요. 그 다음에 위에 일반 주택 하고요. 그래서 일반 주택을 위한 주차장은 요 사람들을 위한 주차장은 어떻게 만들어 내겠지만, 지하에다 하든, 앞에다 좀 어떻게 해서 기계식으로 어떻게 하든 하지만, 원룸형, 여기 들어온 사람들은 아예 가꾸지 말라고요. 분양, 임대, 광고 때, 차 없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차 어디다, 딴 데 하든, 아니면, 아무튼 주차할 자리 없으니까 알아서 오세요. 왜 전철역 주변이니까, 차 없이 전철 다 왔다 갔다 하겠다 할 수 있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전철역 바로 앞에, 거기에 천연총각들 사는데 차 없이 다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룸과 기타 주택을 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3번 하나의 건축물 단지형과 원룸 섞어짓지 마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아래 표요. 표 5줄. 도시형 생활주택 많이 지어라. 별별 혜택을 다 주는 거죠. 둘째 줄. 한 번에 30만 이상 하려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오른쪽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로 어찌고 저찌고 하고, 또 하면 주거환경 개선, 주거환경 관리사업이면 한 번에 50채 이상대 사업계획 승인. 셋째 줄, 연간
20만 이상 아니면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되는데, 오른쪽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아래층 찌그만 집 깔고 꼭대기층 집주인 하나, 그거는 30채 이상 때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 그 다음에 제대로 공사하는지, 감리자를 관청에서 집어넣는데, 사업주체, 집장사 스스로 지정할 수 있다. 공적 주체 믿을 수 있으니까 도시형 생활주택 별별 걸 다 풀어줄 테니까 네 맘대로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거죠. 다섯째 줄이요. 공공택지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데, 오른쪽 도경관 도시형 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겠다. 집값 네 맘대로 해라 라고 하는 게 있죠. 228쪽에 5번 기타주택, 동그라미 1번 임대주택이 있고, 동그라미 2번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 있는데, 이건 이제 저 뒤에 있으니까 뒤에서 보시면 되고, 굵은 6번, 주택이 아닌 준주택이 있죠. 우승 아닙니다. 준주택, 주택이 아니라고요. 동그라미 1번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부속 토지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 동그라미 2번 오다기노, 준오다기노가 있죠.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노인복주택이 있습니다. 준호가 이제 닭이 그만 녹차를 사오라고, 준호 닭이 노를 했습니다. 아래표는 얘네들은 주택이 아니라고요. 그 표 첫 번째 칸 주택과 준주택, 첫 번째 칸 셋째 줄 준주택은 주택이 아니라고요. 두 번째 칸 공동주택, 주택법에서는 주택이 아니라고 하고 있고 기숙사요. 그 다음에 다중생활시설, 옛날 고시원 찌끄만 거는 주택이 아니라 이종 근린생활시설이죠. 노인복지주택은 주택이 아니라 노유자시설, 그 어린이집, 노인대학, 그 비슷한 것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 다음에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죠. 오피스, 그냥 사무실, 업무시설인 거고요. 다중생활시설 큰 것 역시 주택이 아니라 숙박시설인 거죠. 다음 쪽에 229쪽에 7번 입주자 등이 있고요. 동그라미 1번 입주자란 굵은 밑줄 소유자를 말한다. 민법의 소유를 주택법에서 입주라고 하고, 동그라미 2번 사용자란 임차인을 말한다. 임차에 사용하는 사람. 그러니까 애당초 임대주택으로 나온 집 말고 분양주택인데 집주인 나가 살고 전월세 들어온 분들을 이제 사용자라고 하는 거죠. 붉은 8번 주택단지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주택단지란 주택건설, 대조성, 사업계획승인하던 주택과 부대시설, 공인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한 곳에 많은 사람 모여 사니까 이것저것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택단지 30채 이상 사업계획 승인이면 주택만이 아니라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같이 넣어야 된다. 동그라미 2번은 좀 이따 보고요. 동그라미 3번과 4번 노트 보시죠. 복리시설과 그 다음에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보시면 집을 지었어요. 뭐 들라고요? 사람들 살기 위해서요. 그런데 주택단지 30채 이상이죠. 한 집만 사는 거 아니죠. 옆집 사람도 산다고요. 그래서 옆집 사람과 함께 행복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라고 하는 게 뭐고요? 복리시설인 거고요. 집 짓는데 나무로 집을 지을 수는 없죠. 콘크리트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럼 콘크리트로 집을 지었고, 그러면 따라가는 콘크리트가 있는 거죠. 콘크리트, 아스팔트 깔아놓은 겁니다. 여기는 사람 어슬렁거리면 이상한 거죠. 그냥 깔려있는 콘크리트, 그게 부대시설인 거고요. 근데 사람 있는 관리사무소는 있지만, 관리사무소는 부대복리시설이 아니라 무슨 시설이라고요? 부대시설이라고요. 그래서 그냥 전체, 주택단지 전체 4글자 보면 끝났고요. 관리부대면 끝났습니다. 관리부대. 동그라미 3번 복리시설이란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공동시설을 말한다. 옆집 식구들과 함께 어린 놀이터, 옆집 애기요, 단지 내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 옆집 아저씨요, 유치원, 옆집 애기들이요, 주민운동시설, 옆집 아저씨 아줌마요, 그 다음에 경로당, 옆집 할머니 할아버지요. 그냥 다 옆집 식구들과 함께 이용하는 게 복리시설이죠. 4번 부대시설, 주택에 딸린 다음 시설 설비, 콘크리트, 아스팔트를 말한다. 주차장, 사람 어슬렁거리면 이상하죠. 빨리 주차하고 목적한 대로 움직여야죠. 한 칸 뛰어서 담장, 사람 붙어 있으면 도둑놈. 단지 안에 도로, 주차장 어슬렁거리는 놈과 똑같은 거고요. 건축설비, 이제 매미도 다 들어갔잖아요. 매미도 다 들어갔는데 웬 가로등에 사람 붙어서 맹맹거리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 좀 다 이상한 것들입니다.
관리사무소. 사람은 있지만 누구는 아니에요. 옆집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관리부 사무소는 뭐에 해당한다고요?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전체 관리부대 하나면 끝났고, 동그라미 2번 올라가세요. 다음 경우에는 다음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단지가 있는데 철도가 지나면 별개의 단지로 끊어지게 되고 각각마다 주택, 부대, 공시설 세트로 갖춰야 되는 거죠.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2번 20m 이상 일반도로, 8m 이상 도시공계획 예정도로가 있습니다. 4번 생략하고요. 그래서 20과 8이 있죠. 일반도로는 20, 그 다음에 예정도로 8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요. 끊어서 문제를 보시죠. 문제 보시면 224쪽이요. 1번 주택법 용어로 틀린 것은 2번이 틀렸고요. 리모델링 그 뒤에 있습니다.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학제 기능 향상을 위해서 대수선 하거나 대통령 전환범에서 신축 X요.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는 거죠. 대수선 하거나 증축하는 거고요. 신축, 겨울방학 때 애기들 데리고 가서 리모델링 가끔 하기도 하지만 성형외과 데리고 가세요. 애기를 낳아서 데리고 가는 경우는 거의 없죠. 크고 있는 놈을 좀 어디를 좀 볼록하게 하거나 등등. 애기들은 주로 깎아내는가요? 아무튼 감축은 없고요. 아무튼 대수선 증축, 리모델링이 있죠. 답은 2번. 동그라미 1번 구무택 규모란 주거 용도로 면적, 주거 전용 면적이 1호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우리 시험에서는 괄호 따로 끊어서 내는 거고요. 괄호만 따로 물어보든지 하는 거죠. 셋째 줄 끝에요. 시골에서는 넷째 줄 100제곱미터 이하를 말한다. 동그라미 2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아파트 세방이죠. 중동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서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해서 구분 소유할 수 없는 끊어서 팔아먹을 수는 없죠. 4번 리모델링 기본계획 세대수 증가형 그렇죠.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이주소유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리모델링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세대수 증가형 집이 더 늘어나고 사람이 더 많아지니까 동그라미 4번 앞에다가요. 기반시설 쓰시고요. 기반시설 모자라면 안 되죠. 수도파이프, 학교, 공원, 도서관 그런 것들 맞춰서 늘릴 수 있냐 없냐에 맞춰서 세대수를 증가시킬지 말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집이 늘어나고 사람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대책 그것이 리모델링 기본계획입니다. 5번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고 돼 있죠. 답은 2번. 2번 문제 복리시설 옆집 식구들과요. 답은 4번이죠. 근린생활시설 단지 내 상가 옆집 아저씨 두부 사러 오셨습니다. 나머지들은 그냥 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깔려 있는 거죠. 관리부대가 있고 경비실 관리부대와 똑같은 겁니다. 3번 문제요. 주택법 용어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단지 안에 도로 관리사무소 부대 시설에 속한다. 맞죠? 아스팔트 콘크리트 깔아놨고 관리부대. 동그라미 2번 주택에 딸린 주차장 사람 어슬렁거리면 이상한 거죠. 복리 X요. 부대 시설이죠. 2번 틀렸고 3번 입주자들의 생활 복리를 위한 근린생활시설 단지 내 상가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맞고요. 4번 단지 안과 밖을 연결시키는 시설은 간선시설에 속한다. 뒤에 이제 건설 쪽에서 볼 거고요. 맞습니다. 동그라미 4번 5번 묶으시고 동그라미 5번에다가 영어 알파벳 A 동그라미 4에다가 알파벳 B 동그라미 5번 기간시설이란 도로, 상수도, 아수도, 전기파이프, 가스파이프, 통수파이프, 지역 난방파이프 등을 말한다. 그런 굵은 파이프들이 있고 동그라미 4번 단지 안의 파이프와 단지 밖의 파이프를 연결시키는 부분을 간선시설이라고 한다는 거죠. 간설시설이요? 간선이죠. 동그라미 4번 간선시설. 4번 문제요. 부대시설 관리부대 빼고 나면 아스팔트 콘크리트죠. 답은 5번 도로이고 사람 어슬렁거리면 이상합니다. 동그라미 1, 2, 3, 4 다 옆집 애기들이죠. 옆집 사람들이요.
복리시설이고 5번만 부대시설. 5번 문제요. 그러니까 주택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담장 사람 붙어있으면 이상하죠. 도로 관리부대.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 쭉 열거되는 것 중에 그러니까 기분 나쁜 문제가 그런 문제들이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열거되는 것 중에 이상한 것이 다른 게 끼어들어 있는 것, 그런 것들을 골라내는 게 귀찮은 겁니다. 그냥 쭉 열거돼 있고, 그러니까 이름만 요걸 쭉 열거해 놓고 이름이 복리시설 X, 그건 쉬운데 이거 여러 가지가 있고 이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막 뒤섞어 놓고 뭐라고 하면 하나하나 골라내야죠. 아무튼 담장 사람 붙어 있으면 이상하고요. 도로 어슬렁거려도 이상하고요. 관리부대 이거 주차장 어슬렁거리면 이상하고 경비실 관리부대에 해당하고 가로등 건축설비 사람 붙어 있으면 이상하죠. 부대시설 맞습니다. 동그라미 2번 어린 놀이터 옆집 애기요. 유치원 옆집 애기요. 경로당 옆집 할머니요. 근린생활시설 옆집 아저씨요. 주민운동시설 옆집 아줌마요. 복리시설 맞죠. 3번 준주택에 준호다기노가 있죠.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주택 기숙사 노인복주택 하고 나니까 유소스텔 X 휴양 콘도미니엄 X 틀렸죠. 답은 5번 준호다기노만 있고 4번 그러니까 준주택이란 주택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5번 직장 주택조합 같은 직장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합 맞고 뒤에서 볼 겁니다. 답은 3번. 그러니까 6번 문제요. 그러니까 주택법상 준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준호다기노가 있죠. 준호다기노. 답은 2번 다중생활시설입니다. 뭐 이것저것 뭘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준오다기노, 그러니까 오다기노, 그러니까 1번 다지만 아니고요. 3번 지 아니고요. 4번 유 아니고요. 5번 다지만 아닌 거죠. 준호다기노 다중생활시설이 있습니다. 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이 있는데 아까 보셨듯이 그러니까 유학집 228쪽이요. 그러니까 요약집 228쪽에 아래에 있는 표에서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칸 셋째 줄 그러니까 준주택 그러니까 다중생활시설 500제곱미터 미만은 무슨 용도에 해당하고요. 그러니까 네, 세 번째 칸 밑에서 넷째 줄이요. 그러니까 다중생활시설 500제곱미터 미만은 무슨 용도요? 2종 근린생활시설 제일 아랫줄 다중생활시설 500제곱미터 이상은 뭐고요? 숙박시설 용도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와서 6번 문제 답은 2번이었고 그러니까 7번 문제요. 원룸형 주택에 대해서 틀린 것은 뭐 숫자 틀리면 틀린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둘째 줄 30제곱미터 이상이면 두 개의 공간으로 할 수 있다. 맞고요. 3번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은 80x 얼마 이하고요? 50이죠. 30, 50, 85가 있죠. 30과 50, 85. 그러니까 50 이하여야 한다. 뭐 뻔한 거 읽는 거 생략하고요. 그러니까 8번 문제요.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 그러니까 틀린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 맞죠? 전철역 주변에 찌그만 집 상당히 집어넣자. 300세대 미만.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쓸데없는 함정도 아니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걸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빠지면 안 되고요. 그걸 빨리 벗어나야죠. 동그라미 2번 시작하는 곳에 괄호 열고 그러니까 수도권 정부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 괄호 닫고요. 전혀 관계없는 것이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1호 1세대당 85 이하인 거죠. 85 이하 맞습니다. 그러니까 괄호하고는 아무 관계 없고 또 뭐 그 동그라미 2번을 갖고 동그라미 2번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니네들 써놓은 게 수도권에서만 85 이하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질문이다. 복수정답 얘기해봤자 저쪽에서 받아요? 안 받아주죠. 내가 언제 수도권에서만이라고 써놨냐. 안 받아준다고요. 그러니까 저런 거 빨리빨리 제껴내야죠. 핵심을 잡아내야 됩니다. 동그라미 3번 역시 괄호 열고요.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괄호 닫고요. 전혀 관계없는 얘기고 세대별 주거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인 아파트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죠? 그러니까 7번 보시죠. 여당초 도시형 자체가 어디에 짓는 거고요. 전철역 주변에 찌끄만 집 어디에 짓는 거고요. 도시지역에 짓는 거니까 전혀 쓸데없는 거고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아까요 85초가는 도시형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50초가 아파트는 도시형이 아닌 거죠. 85짜리 아파트는 도시형이 될 수가 없습니다. 3번 맞고요.
4번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는다. 맞죠? 도경관 적용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5번 역시 그러니까 쓸데없는 괄호입니다. 그러니까 그 준주거지역에서 그러니까 괄호 열고요. 준주거지역에서 괄호 닫고요. 도시형 생활주택인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안주택 한세대가 뭐고요? 집주인 쓰시고요. 집주인 함께 건축 할 수 없다 X요. 함께 건축할 수 있죠. 준주거지역은 지금 족보가 전혀 다른 거예요. 지웠습니다만 다시 요약집 한 장 앞으로 가시면 그러니까 227쪽이요. 227쪽에 양괄호 2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1, 2번 동그라미 1번 한동에 섞어짓지 마라.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한동에 섞어짓지 마라. 동그라미 1번 한동에 섞어짓지 마라. 동그라미 2번 다음의 경우에는 섞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1번 원룸형과 집주인 한 채, 그 다음에 2번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의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주택 100채 500채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좀 성격이 전혀 다른 걸 엇갈려서 합쳐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에 작은 1번이 집주인 한 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2번에 그러니까 전철역 주변에 그 건물에는 일반 주택도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고 하는 거고요. 전혀 성격이 다른 겁니다. 문제 와서 8번 문제. 그러니까 틀린 것은 5번. 그러니까 9번 문제요. 그러니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으로 틀린 것은 뭐냐? 1번 틀렸고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해서 구분 소유 할 수 있는 X요. 없는 틀렸죠. 나머지 뻔한 거 읽는 거 생략하고요. 10번 문제 원룸형 주택 요건으로 틀린 것은 4번이 틀렸고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인 경우 원룸형에 해당한다. 60X요. 원룸형 자체가 얼마 이하고요? 50 이하인 거죠. 50 이하. 동그라미 1번 10번 문제요. 동그라미 1번 기출문제니까 짚어보죠.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 있어야 씻고 아침밥 끓여먹고 나오고. 동그라미 2번 주거 전용 면적이 20제곱미터인 경우 사승그고요. 욕실 보일러실 제외한 부분을 안개공간. 동그라미 3번 주거 전용 면적 40제곱미터인 경우 사승그고요. 욕실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두 개의 공간. 그러면 40에다가 해당하는 요건이 뭐였고요? 30 이상이죠. 30 이상이면 두 개의 공간으로 할 수 있다. 동그라미 5번 지하층에 넣지 마라는 당연한 얘기죠. 답은 4번. 그러니까 11번 문제요. 그러니까 주택법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틀렸고요. 그러니까 전철역 주변에 찌그만 집 상당히 짓자. 도시형 생활주택 600X형 300세대 미만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대통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동그라미 2번 국민주택 1번 보시죠. 공적 주체가 건설한 85 이하와 공적 자금이 들어간 85 이하를 말한다. 동그라미 3번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뒤에서 보실 거고. 동그라미 4번 장수명 그러니까 표시요. 장수명 그 집에 들어가서 살면 장수만 돼. 사람들이 장수한다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 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 필요에 따라 주택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 수리 용이성이 우수한 주택을 말한다. 주택 크게 꿍꽝 그러니까 금가게 하지 말고 쉽게 바꿔 쓰자. 그러면 골조는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오래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민영주택, 공주택 제외한 주택 맞습니다. 다음에 12번이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이쪽 건설 내용이 같이 이어지는군요. 예, 됐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또 문제가 좀 다 끝난 건 아니고 뒤에 또 이것저것 있는데 뒷내용은 뒤에서 또 보도록 하시고 여기까지 보셨고 잠깐 쉬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의 건설 쪽으로 가도록 하시죠. 잠깐 쉬겠습니다.